시험 잘 쳤나요? 잘, 잘 쳤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표정 보니까 알겠어요. 그냥 물어봤어요. 그냥. 예. 음, 일단 8월 준비하시려면 요번에 시험을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그 칠판에 단어 12개죠. 제가 잠깐 꺼질 테니까 단어 좀 보세요. 모르는 거 몇 개인지 빨리 확인하세요. 대충 봤어요? 대충? 이걸 일단 왜 얘기하냐면은 이 얘기를 안 하면은 공부 방향이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칠판에 12개 단어 있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내가 모르는 게 3, 4개 이상이다. 그럼 생각할 거 없어요. 단어 어때요? 부족해요. 이해돼요? 지금 이 12개 단어 중에서 모르는 게 3, 4개 이상이면 그냥 절대적으로 단어 부족한 거예요. 됐어요? 그렇게 기준 잡으시면 되겠고. 그럼 또 반대로 칠판에 12개 있죠? 여기서 모르는 거 한두 개밖에 없다. 그러면 어때요? 양 부족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단어 문제 틀렸다고 해서 단어의 양을 늘리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뭐 문제를 풀어보면 알다시피 뭐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단어 많이 외우고 있다고 해서 어휘 문제를 많이 맞추는 거는 무조건 아니에요. 맞죠? 단어 많이 한다고 무조건 문제 잘 푸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단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단어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안 하면은 문제 시험지에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다. 그럼 어떤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또 중요한 단어 그걸 무시하고 또 막 범위를 막 늘리겠죠, 그죠? 우리 시험에 적합성 없는 단어까지 막 이렇게 늘리게 돼요. 그럼 결국은 다음 8월 시험은 지금보다 더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요걸 기준으로 해서 범위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모르는 게 많다 그러면 단어 많이 더 늘리시고, 여기서 모르는 게 별로 없으면은 단어 양은 너무 많이 늘리지 말고 그냥 문제 풀면서 조금씩 살을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일단 양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일단은 이건 뭐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진짜 생각을 많이 하고 지금 그 이따가 해설지는 뒤에 다 붙여놨어요, 그죠? 해설지 다 붙여놨지만은 그 상중하를 따질 땐 저 절대로 제 생각으로 상중하 결정 안 했습니다. 무조건 문제 푸는 사람들 입장에서만 이 문제를 상중하로 결정을 했어요. 상중하를 결정을 했는데 일단은 뭐 지나간 시험 뭐 보면 뭐 합니까? 상관없어요, 그죠? 상관없고 일단 다음 시험이 중요하긴 한데 상대적으로 살짝 비교를 해보시면은 그 작년에 그 2018년도 3차하고 요번에 2019년도 1차 요 시험을 그냥 잠깐만 비교를 해보면요, 요 문제에서 기본으로 깔아주는 문제가 6개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요번 시험에서도 기본적으로 깔아주는 문제가 6개 있었어요. 깔아주는 거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따져보니까 같더라고요, 그냥. 그 다음에 요 문제에서 틀려라고 작정하고 어렵게 낸 문제가 6개 있었어요. 요번 시험에서도 틀려라고 작정하고 어렵게 낸 게 6개예요. 6개. 그 나머지는 중간이겠죠, 그죠? 중간.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문제하고 요 문제하고는 사실은 수준은 똑같아요. 수준은 똑같은데 이거를 저는 본인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입장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 입장으로 얘기하면 이번 시험이 더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알죠? 본인도 쳐봐서 알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니 뭐 이렇게 돼서 답이 이렇다 이 해설을 들으려고 이 해설 강의 듣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맞죠, 그죠? 그거는 그냥 자료 보면 되는 거고, 이번 시험의 특징이 뭐고 내가 뭐가 부족하고 내가 뭐가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뭐를 해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해설 강의 듣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똑같은데 왜 더 어렵게 느껴지냐? 차이점은 이거밖에 없어요. 지난번 시험 때는 골고루 어려운 문제들을 넣어줬어요. 골고루 이렇게. 그럼 조금 당황했다가 풀렸다가 당황했다가 풀렸다가 당황했다가 풀렸다가. 이해돼요? 근데 요번 시험은 특징이 어떠냐면 대놓고 틀려라고 내는 문제를 1번, 2번, 3번에 몰아놨어요. 1번, 2번, 3번에 몰아놨죠. 그럼 몰아놨으니까 어떻겠어요, 느낌이? 엿됐다라고 싶겠죠, 본인이.
그죠? 엿됐다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뭐 제가 시험 직전에 동영에서도 분명히 얘기했다시만 했듯이 마지막 종강 때까지 계속 뭔 얘기했어요? 시험은 무조건 어려울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들어라고 했죠. 그죠? 계속 무조건 어려울수록 좋다고 얘기를 하라고 했고, 매번 문제 낼 때 항상 모의고사에서 1번 어휘는 제가 쉽게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기억나요? 무조건 1번 어휘는 무조건 유추 문제라고 했죠. 시험에 나온 적 없는 단어 항상 내줬고, 항상 나오면 유추하라고 했고, 혹시 내가 아는 단어가 너무 정직하게 나왔다면 의심하라고 했고, 사실 이미 다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다음 시험 쉽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절대 쉽게 안 나옵니다. 절대 쉽게 안 나오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나의 멘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저는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내 마음가짐에 문제가 있다는 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번을 풀었는데 땀이 삐질삐질 나요. 근데 이미 예상하고 갔잖아요. 맞죠? 예상하고 갔잖아요. 그럼 넘어갈 줄 알아야죠. 넘어갈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2번을 갔는데 또 땀이 나요. 참으시고. 끝까지 땀날 건 아니잖아요. 그죠? 끝까지 땀날 건 아닌 거고, 거기서 본인이 문제 푼 사람 알아야 돼요. 앞쪽에 장난치고 있구나 지금. 그럼 빨리빨리 넘어갈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뭐 해설도 중요하고 이래서 이렇게 답이 된다 이해하는 거 중요하지만, 이번 시험에서 진짜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멘탈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본인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멘탈 관리를 똑바로 못하고 가면 진짜 노력을 많이 하고 가도 결국 시험장 가서는 눈도 못 뜨고 나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다음에 오늘 요 감정을, 지난주 토요일에 느꼈던 그 감정을 꼭 기억을 하시고 공부를 하십시오.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마음가짐을 바꾸셔야 돼요. 자, 다시 마음가짐 정리해 볼게요. 1번, 시험은 무조건 어려운 게 뭐예요? 시험은 무조건 어려울수록 좋다. 계속 그렇게 생각하세요. 계속 그렇게 생각하시고, 시험지에서 절대로 1번과 2번은 절대 쉬운 문제 줘야 안 줘요? 주지 않는다.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다음에 8월 시험에서 선생님 저는 1번, 2번부터 벌써 안 됐어요. 그럼 안 되죠. 그러면 꼭 기억하시라고요. 중요하다는 거. 자, 단어 기준 아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난번 시험보다 사실 체감 온도가 체감으로 더 어려워요. 더 어렵기 때문에 지난 시험보다 분명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정상적인 건데, 여자들은 70이 만약에 여자인데 70이 나왔다 그러면 그냥 영어만 봤을 때는 그냥 합격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70 넘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60 넘으면은 그냥 안정적이죠.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어요.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지만 영어만 봤을 때는 남자는 60, 여자는 70 받았으면 일단 합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또 지역에 따라서 좀 사람 많이 뽑는 지역 있잖아요. 그런 지역이라든지, 또는 내가 요번에 경찰하기 좀 어려웠으니까 경찰에서 약간 선방을 했다면 이게 더 밑에 내려가도 합격할 것 같아요. 남자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영어 40 받고 합격하는 사람 있을걸요. 영어 40점 받고, 물론 뭐 백일단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남부라든지 경찰학이나 이런 거 좀 약간 선방했으면 영어 40 맞고도 합격한 사람이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드문 케이스고, 제가 말한 건 딴 과목에서 조금 커버가 됐으면, 이번 시험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남자는 50 받고도 합격한 사람이 좀 있을 겁니다. 50 받고. 여자 같은 경우는 60 받고도 드물겠지만 합격하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됐죠? 자, 그래서 무조건 이런 생각만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나름 열심히 했는데 고작 내가 받은 점수가 55점이다. 그렇긴 한데 이 5자란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든 건 알겠지만, 그 기준을 정할 때는 그 시험의 난이도에 맞게 기준 잡으셔야 돼요. 그럼 남자 같은 경우는 이번 시험에 55점 받았어요. 그럼 망친 거예요? 아니죠. 평범하게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도 그렇게 나 평소에 잘했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고작 60점. 사실은 못한 거 아닙니다. 물론 좀 아쉽죠, 그죠? 여자 같은 경우는 60이면 그래도 한 65나 70 정도 받으면 좀 든든한데, 60 정도는 좀 아쉽긴 하지만, 이 60이라는 숫자 때문에 내가 엉망이라고 해서 뭔가 자꾸 양만 늘리고 이렇게 반복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험 기준에서는 요렇게 조금 체크를 하시고, 그래서 지금 풀이를 할 건데 어떤 식으로 풀이할 거냐면 1번부터 20번까지 쭉 풀이 안 합니다. 그죠? 그 풀이 되려고 사실 온 것도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55점을 받았다. 여자인데 55점 받았고, 내가 남자인데 예를 들어서 나는 45점을 받았다. 사실 둘 다 부족한 거 맞죠, 그죠? 부족하긴 한데
내가 진짜 틀려도 될 부분에서 틀려서 이 점수를 받았는지, 내가 멍청한 짓 하고 또는 기본기를 무시해서 이 점수를 받았는지를 먼저 확인하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그 문제를 먼저 좀 확인하겠습니다. 번호 좀 한번 보세요. 번호. 제가 번호 불러드릴 테니까 그 문제들 잘 맞췄는지 확인 좀 해보세요. 4번. 그러니까 20문제 중에서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는 6개를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 6개. 4번, 6번. 그 다음에 10번, 11번. 그 다음에 18번, 19번. 됐어요. 딱 6개. 뭐 사실 자기 시험지로 보는 게 제일 좋긴 하죠, 그죠? 그것만 생각해 보세요. 시험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제가 방금 말했는 그 6개 문제 다 맞았습니까? 다 맞았어요? 그 6개 문제를 다 맞았는데 내가 55점 받았으면 이거 본인 실력 맞아요? 됐어요? 근데 그 6문제 중에서 한두 개 또는 3개 문제가 있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깔아주는 문제를 틀렸기 때문에 이 점수 받는 거예요. 이거는 양부족이 아니라 정신 안 차리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6문제 중에서 내가 2개 틀렸다. 그럼 본인이 이번 시험에서 실제로 받을 점수가 몇 점이었단 소리야? 65점 받아와야 돼요. 근데 내가 거기서는 한 3개 정도 틀렸는데, 내가 말한 6개 중에 난 3개나 틀렸는데 그 원래 받을 점수가 몇 점이에요? 70이에요, 70. 그러니까 다음 시험도 사실 똑같아요. 어려운 거 틀릴 만한 거 좀 틀려도 됩니다. 틀려도 되는데 이런 문제들에서 덜 틀리면은 점수는 올라가는 거예요. 어차피 고득점 받을 수 없는 시험지예요. 자, 빨리빨리 한번 볼게요. 자, 4번 문제. 왜 틀리면 안 된다고 하는지를 봅니다. 자, 일단은 선택지 단어 모른다. 그럼 말할 거 없어요. 그냥 단어 부족이에요. 근데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선택지에서 사실은 모르는 단어가 사실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사실은 한 개 정도는 있어도 문제 푸는 상관없어요. 자, 근데 일단 결론은 뭐냐면 선택지에서 inadequate 하고 4번에 sufficient. adequate가 충분한이죠. 그러니까 3번하고 4번이 내 눈에 선택지가 요렇게 딱 보였으면 일단은 반은 푼 거죠, 그죠? 반은 풀었고, 올라가서 충분한 쪽인지 불충분한 쪽인지 더 크게 더 쉽게 말하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만 그냥 가리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올라가 보면은 위에 문장을 읽었을 때는 뭔가 부족한지 충분한지는 여기서는 판단이 안 되게 돼 있어요. 판단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밑에 니은을 보시면은 니은의 blame 뭡니까? 비난하다. failure 뭐죠? 실패. 단어만 봐도 이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긍정적인 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앞뒤 그냥 단어만 봐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두 문장을 내가 정확하게 해석을 못해도 상관이 없는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든 이거는 맞춰야 되는 거죠. 4번 문제. 그래서 요거는 3번에 요쪽으로 가져야 되겠죠. 정확한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해설지에 써놨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되고, 어쨌든 문제 풀 때 상황처럼 이제 제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은 개나 소나 맞아야 되는 문제였어요. 4번은. 자, 그 다음에 6번을 봅니다. 6번. 욕해도 돼요. 욕해도 돼요. 욕해도 되는데 다음에는 그러지 마요. 다음 8월 달에는 이런 거 틀리고 그러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 봅니다. 6번. 자, 6번을 풀기 전에 매번 수업 시간에 무조건 별표 치고 계속 얘기하는 두 가지. 동사 눈에 나오면 무조건 뭐 보라고요? 수태시. 진짜 수백 번 하잖아요. 수백 번. 준동사 눈에 나오면 무조건 뭐 생각하라고요? 무조건 태 생각하라고요. 태. 됐죠? 자, 그리고 밑줄 문제들이 나왔지만은 뭐 꼭 순서대로 풀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사실은 풀 필요는 없는데, 자, 1번에 기억을 먼저 봅니다. 맞고 틀리고 떠나서 야가 뭐라는 생각 들어야 돼요. 야가 동사인지 PP인지 궁금했어야 되는 거 맞죠? 궁금해야 되는데 앞에 동사가 있기 때문에 일단 야는 PP가 되고, 그리고 associate는 뭐뭐와 관련 짓다라는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이니까 PP 맞네. 넘어가면 되겠네요. 전혀 손댈 게 없죠. 기억은 됐죠. 그 다음에 니은. 자, 다 치우고 니은이 내 눈에 뭐로 보여야 돼요? 야는 무조건 동사. 뭐 묻는데요? 수태시 묻잖아요. 수태시.
됐어요? 수태시. 그럼 앞에 and요. and. 중요한 건 맞지만 이걸 아셔야 돼요. 병렬이라는 게 뭡니까? 병렬이라는 거는 D와 앞에 동일한 품사죠. 그죠? 그럼 and 앞뒤로는 수 같아야 돼요? 다를 수도 있어요. 에이, 정신 못 차려. 방금 얘기했는데 품사라는 거예요. 품사. 그러면 they and I는 틀렸습니까? they는 복수가 I는 단수인데 안 틀렸죠? 병렬은 수태시하고 상관없어요. and 앞에 능동이 나와도 and 뒤에는 수동이 나와도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and 앞에 복수라고 해서 and 뒤에 복수 나오는 거 아니에요. 병렬은 철저히 뭐가 같은 거예요? 품사가 같은 거죠. 품사가. 그러니까 앞이랑 이렇게 맞추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동사니까 수태시. 주어 누굽니까? 주어는 제일 앞에 있는 명사 each color. 주어는 얘인데 수가 안 맞아서 틀린 거예요. 이해돼요? 그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착각해도 풀리게끔 문제를 냈긴 했지만, 자, 그래서 어쨌든 6번 같은 문법 문제를 틀리면 사실은 맞출 수 있는 문법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됐죠? 6번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고, 자, 나머지는 거기 해설지 보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자, 생활영어 문제 한 개 나왔죠? 한 개 나왔고. 근데 뭐 그런 얘기를 시험을 치고 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요. 제일 듣는데, 제일 서운한 말이 뭐냐면, 제일 서운한 말은 연락이 오죠, 그죠? 연락이 오는데, 영어 쌤한테 연락을 하면서 자꾸 물어보지도 않는데, 쌤, 뭐 한국사 저 100점, 뭐 형법 95점, 경찰학 남들 어렵다는데 전 75, 뭐 어쩌라고. 내가 그거 왜 물어보는데 그거를 내한테 말하면 영어부터 던져요. 쌤 영어 몇 점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죠? 이거 쭉 얘기해. 그럼 결국 자기가 오시면 숨기고 있잖아, 지금. 근데, 그지 이해는 가긴 가는데, 이해는 가긴 가는데, 좀, 제 입장에서 좀 속상한 거 뭐냐면, 쌤, 시험지를 받았는데, 글이 읽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꽈랑 맞았어요. 이게 제일 서운한 거예요, 이게. 맞죠? 왜 서운하냐면 계속 뭐 기본 수업 때든 무슨 특강 수업 때든 무슨 소수 수업 때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본인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독해 문제가 10문제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5개는 대충 느낌이 올 겁니다. 읽다 보면. 근데 5개는 절대로 읽히지 않을 거라고 내가 분명히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본인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어차피 읽히지가 않습니다. 영어를 진짜 잘하지 않는 이상은. 그죠? 그러면 이러는 것들은 글을 읽어서 풀으라고 내는 문제는 아니죠. 뭘 묻는 거예요? 순발력 묻는 거예요. 순발력이나 앞뒤 판단력을 빨리 할 수 있는지 묻는 거지, 위에 지문을 읽으라고 문제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쌤 안 읽혀서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서운합니까? 맞죠? 제일 좋은 사람은 뭐냐면 평소에 우리 푸는 문제 같았어요라고 하는 게 제일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똑같은 사람인데 뭐 맨날 시험 쳐도, 물론 제가 내는 문제들이 항상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 결과 봤죠? 우리 시험도 어렵고 내가 내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럼 쉽게 공부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니까, 물론 점수는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평소 우리가 하는 문제처럼 느껴졌다.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자, 이따 뒤에 가면 알 거예요. 뒤에 가면은. 그래서 뭐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은,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두 단어가 삶에서 처음 본 단어가 있었어요. 시험지에 두 단어. 그거 쪽팔리니까 얘기 안 할게요. 뭔지는. 네. 2개 있었어요. 2개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처음 본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 3-4개 단어가, 3-4개 정도 단어는 뭐냐면 본 적 있는데 너무 오래전에 봤던 거라서 단어의 뜻이 기억이 정확히 안 난다는 거 몇 개 있었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유추는 됐어요. 그럼 제 입장에서 그 정도면은 본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당연한 거 맞죠, 그죠? 당연한 거.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는 거는 괜찮은데, 읽고 무슨 말인지 파악이 안 되면 빨리 답을 내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걸 안 하고 안 읽히는 걸 계속 읽고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음 시험에도 분명히 그럴 거니까. 자, 10번 봅니다. 자, 10번 문제도 마찬가지 푸는데요. 1번, 2번, 3번, 4번 40가지부터 해야 돼요. 그러면 1, 2, 3, 4가 본인들이 다 아는 거 나올까요?
절대 그럴 일 없죠. 예, 절대로. 1, 2, 3, 4, 4개 중에서 내가 아는 게 한 개 나올 수도 있고 2개 나올 수도 있고 3개까지 나올 수 있지만 절대로 내가 아는 게 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절대 나오지 않고 자 일단은 답 먼저 확인하면 4번이죠. 그죠? 4번. 4번에 under the weather 이미 경찰 시험에 수십 번 반복해줬던 기본 표현입니다. 그래서 뜻이 뭐예요? 날씨가 축 처지는 거죠. 아픈. 그래서 아픈이라는 표현이고 아프다 캐는데 비가 온다 쥐기 뿔라 이거는 바보 아니면은 답은 골라내면 되잖아요. 맞죠? 그럼 당연한 거예요. 선택지 구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도사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 문제는 던져주려고 냈는데 결국 당황시키려고 4번으로 밀려났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걸 왜 얘기하겠어요? 내가 아는 것들이 항상 다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 가지고 있으란 말이에요. 그죠? 당황 할 수 있지만 결국 내가 아는 기본적인 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4번 하시면 되고 나머지 표현들은 뭐 다 써놨는데 2번에 이런 것도 사실 시험에서 수십 번 반복된 거 맞죠? 말이 혀끝에 맴도는 거, 뭐 기억이 날 듯 말 듯. 상대방이 기억나냐 물었고, 몰라, 기억 안 나. 대화 맞는 거잖아요. 2번도 문제 없고.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에 단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는 거죠. 맞죠? 시험에 단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지만 자는 추가해서 외우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 뜻을 보면 아세요. 뜻을 보면 일단 요거는 long day at work니까 일을 오래 했더만 너무 피곤하다라고 A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B의 대답을 보면은 그것은 우리를 둘로 만든다가 아니라 우리 둘을 하나로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그 일이 너와 나를 어떻게 해요? 같게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뜻의 동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처음 나왔지만 요런 거는 추가해서 외워놔야 되죠. 다음 시험에 또 던질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경찰 시험에서 동의가 엄청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요런 것들은 추가로 외워두시면 되는 겁니다. 요런 거는. 됐죠. 나머지는 해설지 그거 다 써있어요. 그거 비교하시면 되고 어쨌든 10번을 틀리면 맞출 거 없다. 제가 하는 말은 그겁니다. 자, 쭉 넘어가고 11번요. 자, 11번도 일단 보시면은 이 PPT가 제가 만든 게 아니라서 자 네, 요 부분만 볼게요. 요 부분 딱 볼게요. 요 부분을 일단 읽습니다. 눈으로 대충 훑어보면 어려운 단어 사실 딱히 없거든요. 그래서 it was the first time 처음이란 말이 있긴 있어요. In my life 내 인생에서 처음이래요. 그럼 처음은 맞긴 맞아요. 처음은 맞긴 맞는데 뭔가 처음이냐면 felt the instrument 악기를 느낀 건 처음이긴 한데 뒤에 보면 my bare chest라고 돼 있죠. bare이 뭐예요? 나체 벌거벗은 거. chest는 가슴이죠, 뭐죠? 그러니까 나체 상태로 악기 연주를 한 건 처음이었다 요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악기를 처음 연주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옷 벗고 또라이인가? 뭐 앞에 셔츠 벗은 거 맞네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옷을 벗고 악기 연주한 게 처음이지 악기를 연주한 것 자체가 처음은 아니죠. 그러니까 일치 불일치 문제에서 이런 문제들은 진짜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1번 정도는 그냥 맞춰주셔야 됩니다. 11번 2번이죠. 그죠? 태어나서 처음 한 건 아니고 옷을 벗고 한 게 처음이다 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시고 18번에 자, 18번에 보시면은 일단 요거 다시 보세요. 불일치 같은 경우는 1, 2, 3, 4 중에서 3개는 맞고 1개가 틀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일치는 그냥 순수한 노가다입니다. 다 찾아서 읽어서 비교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일치 문제는 어때요? 일치 문제는 1, 2, 3, 4 중에서 맞는 게 1개고 3개가 틀렸죠. 그죠?
그러니까 한 개는 맞는 거고 나머지는 다 틀린 거죠.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라 이 말이에요. 일치는 대부분 어디에서 물을 수밖에 없어요? 특별하게 예외적인 경우 있지만 대부분 일치는 뭘 물을 수밖에 없죠. 그 글에서 중심 내용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제하고 요지 문제처럼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 문제는 왜 틀리면 안 된다고 하는지 이해되죠? 이해됩니까? 여기에 for example이라는 예시를 줬죠. 그럼 결국 우리 눈에 주제문을 들이대 놨어요. 주제문을 깔아놓고 문제를 냈고, 그 다음에 또 아래쪽에 보시면,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제일 끝 문장이 however이 중간에 나오면 반전이지만 끝에 나오면 강조 맞죠? 어쨌든 별표. 이게 뭘까요, 이게? 이게 요지죠. 그러니까 아예 시험지에서 대놓고 두 줄만 읽어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너무 문제를 정직하게 내주는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읽어서 확인할 건데 다 집어치우고 첫 문장의 제일 중요한 단어 뭐예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주어입니다. 그죠? 항상 주어가 1빠져, 그죠? 주어. 우연의 일치 아니에요. 요지 문장 봅니다. 요지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뭐예요? inappropriate precision. 됐죠?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주제문의 주어, 요지문의 주어, 각 문장의 주어. 됐죠? 그러면 답 되려면 어느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부적절한 정확성이 들어가야 되겠죠. 맞죠? 그러면 선택지에서 그거를 말하는 선택지가 한 개다. 이건 수준이 하가 되는 거예요. 두 개면은 중이 되고 세 개면 상이 되고 그렇게 수준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거를 언급한 내용이 이거밖에 없어요. 부적절한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요 단어가 뭐예요, 이게? 필요 이상으로 정밀한. 요게 뭐예요? 우리가 아까 밑줄 건 그 단어죠, 그죠? inappropriate. 맞나요? 부적절한. 그 다음에 precision 뜻이 뭡니까? 정확성. 그러니까 정확하긴 한데 부적절한 정확성이라는 게 뭡니까? 저게 그거죠. 필요 이상으로 정밀한. 같은 말이죠. 그래서 4번에 이쪽으로 답을 하시면 되죠. 다른 건 없어요, 그죠? 아예. 자, 그리고 자, 요거는 확인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뭐 아니네요. 뭐 확인할 필요 없네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19번요. 어, 19번의 선택지 한번 보시고 1, 2, 3, 4 중에서 모르는 거 있어요? 있죠? 1번 본 적 있어요? 아포칼립토. 저 영화 제목은 있긴 한데 몰라도요. 반복 가능성 없고 당황하지 말라고요. 당황하면 안 되죠, 그죠?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 단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푸는데 1번 모른다고 해서 벌써 당황하면은 자기만 손해라고요, 저게. 어차피 독해 문제에서는 답은 우리가 아는 거에서 나올 수밖에 없죠. 억수로 중요한 거 맞죠? 왜곡된 거. 밸런스는 균형이 맞고 균형이 맞는 거. 왜곡된 거, 균형이 맞는 거, 뭔가 갈등하는 거. 요겁니다. 자, 그래서 올라가서 보시면은 기억이 있는데 기억 앞에 지금 and가 딱 있는 걸 보니까 and 앞을 읽으면 답이 있단 소리예요. 그래서 and 앞을 읽어보시면은 느낌이 올 겁니다. 안 오면 이 문제는 어려운 거예요. 안 올 수도 있겠죠. and가 있더라도. 그래서 and 앞을 읽어보면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봐요, 안 봐요? 안 봅니다. For ourselves. 우리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야가 설명하는 거야. 우리는 보기는 보는데 뭘로 보냐면은 미디어의 렌즈를 통해서 본대요. 우리 스스로를 보지 않고 렌즈로 본대요. 느낌 오죠? 뭐 말하고 싶은 건데요? 밸런스입니까? 뭐 싸운대요? 아니죠. 왜곡 말하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러니까 바로 찍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쉽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2번에 왜곡으로 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뒤에 가서 어려워질 필요가 없는 문제요. 앞에서 끝내줘야 됩니다. 단서가 워낙 정확하기 때문에. 자, 됐어요. 나머지는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뭐 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약간 그렇긴 한데 이렇게 얘기를 좀 해야지 다음에 제 실력 발휘를 하고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비유를 하자면 권투 선수가 시합을 준비하면 훅도 배울 거고 잽도 배울 거고 뭐 스텝도 배울 거고 여러 가지 배우겠죠, 그죠? 전 잘 모르지만 그냥 그거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 좋아요, 이렇게. 뭐 줄넘기 다 우리 10,000개씩 한대요. 좋긴 한데 체력 좋고 발 가볍고 힘 좋고 펀치 좋고 좋은데 내가 시합 나가가지고 눈 감아서 졸라 처맞고 나왔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더 열심히 훅 연습하고 더 열심히 줄넘기 하면 됩니까? 아니죠. 눈 감아서 처맞고 나왔잖아요. 그럼 뭔 생각부터 해야 돼요? 눈 뜨는 연습부터 해야 돼요. 눈 뜨는 연습. 그러니까 결국은 눈 감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죠. 그럼 뭐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왜 자꾸 내가 내 눈에 안 보인다는 게 눈 감는 거잖아요. 그 왜 안 보인다는 얘기를 자꾸 하냐면 자기가 시험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으면 그대로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꾸 나는 쉽게 나오길 바라고 있는 거죠. 근데 현실은 쉽게 안 나오고 자꾸 내가 어려운 것들이 곳곳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당황이 섞이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당황스러우면은 아는 것도 안 보이는 게 사람 아니에요? 맞죠? 그 얘기를 이제 더 이상 하진 않을 테지만 이번 시험에서 혹시 내가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면 수업 많이 듣고 문제 많이 풀고 단어 공부 열심히 한 거 중요한 거 맞는데 다음 8월 시험에 이런 짓 때문에 떨어지면 그러면 다 치워야 돼요. 그런 일은 절대로 반복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당황해서 실력 발휘 못하는 그런 걸로 시험을 망치고 그러시면 안 돼요. 맞죠? 그만큼 억울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번 시험에서 내가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빨리 그 멘탈 관리를 지금부터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1번 볼게요. 1번. 자, 1번에 오시면은 자, 결국 보세요. 1번 시험지 받았죠? 뭔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쉬운 거 아니다. 무조건 어렵다. 맞죠? 됐죠? 그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벌써. 자, 그래서 compromise. 맨날 맥스 하잖아요. 1번 문제 유추하라고요. 그러면 compromise가 내가 알고 있는 게 만약에 타협이다. 그러면 땡스인데 그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빨리 유추하라고요. 유추. 자, 유추를 하는데 선택지 1, 2, 3, 4 중에서 처음 본 단어 있죠? 요 단어 몰라도 돼요. 맞죠? 몰라도 영양가 없어요. 또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거 나와봤자 페이크로 선택지로 나오는 거지 정답으로 나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사실 의미 없지만 1번 2번 3번인데 문장 읽어볼게요. 자, 주어는 defeat. 명사로 쓰면 패배 맞죠? 동사로 쓰면 이기는 거지만 패배가 밑줄 할 거랍니다. 뭐를 밑줄하냐면 their chance라는 건 찬스, 기회 맞죠? 패배가 기회인데 어떤 기회냐면은 reaching the final이니까 결승점으로 가는 기회를 어떻게 할까요? 유추가 쉬운데 패배했으니까 결승으로 갈 기회가 어떻게 돼요? 없거나 줄겠죠. 그런 느낌 받았잖아요. 없거나 주는 거죠. 그럼 선택지 이 셋 중에서 없거나 주는 건 뭔데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의 수준은 제가 중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상이라고 붙였어요. 그 왜요? 1번 문제를 접하는 마음가짐이 안 돼 있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됐죠? 네, 그래서 일단 상이라고 했습니다. 당황하라는 거 취지는 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조금 좀 그렇긴 하거든요. 이런 문제를 내면은 뭐 수업하는 사람도 좀 그렇고 공부하는 사람도 좀 짜증 나긴 한데 현실은 받아들이셔야 돼요. 현실은 무조건 어려운 시험은 지금 영어는 계속 어렵게 내는 거고 무조건 내가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가 무조건 있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게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자, 풀 수는 있어요, 그죠? 풀 수는 있는데 자, 월컵 시험에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일단 당황하면 돼요, 안 돼요? 유추하라고 일단 빨리 모르면 해석을 합니다. 그녀는 went for long walk. 요거는 어려운 단어 없잖아요. 그녀는 산책을 갔어요. 산책을 갔는데 다 집어치우고 야가 내 눈에 어떻게 보입니까? 목적으로 보여요. 목적. 됐죠? 목적. 산책한 그 목적이 뭐냐면 appetite. 한국말로 식욕 맞죠, 그죠? 우리 appetite라는 말 쓰잖아요. 식욕을 work up 하려고 느낌을 줘놨잖아요.
내 식욕을 월크 업 하려고 산책 간 거예요. 그럼 업 하는 거 골라라고요. 선택지에서 업 하는 걸 골라야 되는데 업 하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틀리라고 낸 거예요. 이해됩니까? 틀리라고 낸 거예요. 자, 대신에 더 어려운 거는 뭐냐면, 자, 일단 1번하고 3번 요 단어는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 알고 있어야 되고, 2번에 이 단어 사실 시험에 출제된 적 한 번도 없지만은 외워두면 좋은 단어긴 하고, 얘는 인생에서 다시 반복되지 않는 단어예요. 근데 미친 개들이 답을 4번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틀려고 내는 거예요. 작정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맞췄으면 기분 좋고 넘어가세요. 실력으로 믿지 마시고. 자, 그래서 요 문제는 1번, 2번, 3번 단어를 내가 다 알고 있으면 소구법으로 얘를 4번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2번마저도 기출에 언급된 적이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틀리고 넘어가도 되는 문제예요. 됐죠? 스트레스 절대 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대신에 1번하고 3번 몰랐던 사람들은 빨리 단어 좀 외우시고, 부담스럽지만은 요 단어는 출제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왜냐면 우리 시험에 나온 적 없지만 다른 시험에 드물게 나왔던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온다고 신호를 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단어는 부담스럽더라도 외워줄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wet 무시하시면 돼요. 됐죠? 2번 신경 쓰지 말라는 소리예요. 네, 요거는 자, 3번을 봅니다. 3번에. 자, 3번에서도 단어 한번 빨리 딱 보세요. 딱 보시고, 아니, 생각이나 하고 안 나왔다 나서 처음 본 단어 있죠? 몇 번이요? 요 단어 본 적 있어요? 요 단어. 이 처음 보고 싶은데, 바이올레이트 아닌데, 이거? 이거 처음 보는데요? 요거. 자, 대신에 1번하고 2번하고 3번이 일단 생소한 건 조금 문제가 있죠? 생소한 건 문제가 좀 있긴 한데, 이거 단어 뜻이 뭡니까, 이게? 불모의예요? 불모의? 이건 뭔데요? 퓨럴? 헛된 무익한. 같은 거에 틀린 거예요?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닌 것 같은데 비슷한 것 같은데 비슷한 거 같은 거예요. 비슷한 거 구별 못해요. 같은 거죠. 이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무익한 게 불모의고 불모의가 쓸모없는 이고 쓸모없는 게 효과가 없는입니다. 다 같은 겁니다. 자, 같은 거고 1번에는 요 단어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요거는 versatile. 다양한이라는 뜻이 오죠. 다양한. 자, 그러니까 그렇다고 무조건 답은 1번 아니에요. 1번이 안 맞으면 4번으로 속으로 가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바로 1번으로 나올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답이 똑같은 문제지만 답이 만약에 4번이다. 그러면 이 문제 수준은 상이라고 가야 돼요. 그런데 1번이 되면은 얘는 중요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올라가 보시면은 뒤에 who가 있기 때문에 who 뒤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인지. 버라이어티 다 보이죠? 됐죠? 버라이어티가 다양한 거죠. 그죠? 그럼 다양하다고 돼 있으면 뭐 다양한 거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1번에 versatile 요거 넣으시면 되겠고. 자, 5번도 빨리 볼게요. 5번의 선택지 먼저 보세요. 선택지. 자, 선택지를 보시면은 most 뭐 가장 이런 뜻도 있긴 한데 이 선택지에서 여기서 most는 가장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maximum이라고 같다고 보셔야 돼요. 이런 문제들은 항상 반이어로 나오는 거 알죠? 그러면 최대한 요렇게 되고 미니멈 리스트 최소한 최대냐 최소냐 그거를 구분하라 이 말이야. 됐죠? 최대냐 최소냐 그거 구분하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뭐 이익이냐 손해냐 그거 구분하라는 소리고 세 번째 거는 돈을 쓰냐 돈을 아끼냐 그걸 구분하라는 소리입니다. 첫 번째 기억은 좀 쉽게 나올 건데요. 기억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일단 앞부분에 읽어보면은 앞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efficiency 맞죠? 그죠? 효율성. 그러니까 효율성이라는 것은 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효율성이라는 말만 봐도 사실은 이 비용이 많이 들어야 돼요. 적게 들어야 돼요. 적게 들어야 되니까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말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효율성만 보더라도. 그래서 기억은 아주 쉽게 앞에 답이 딱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쪽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안 되고 2번 아니면은 4번에서 고민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두 번째에서 이익이냐 손해냐 요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요걸 잘 구분하신대요.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깔끔하게 딱 떨어지면 좋죠.
근데 문제 풀 때 여기서 깔끔하게 잘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뒤에서 카바를 치면 돼요. 맞죠? 여기서 해결을 못한다고 자꾸 여기서 끙끙거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빈칸을 3개 낸 거예요. 3개를. 일단 첫 번째 거는 쉽게 가려지니까 땡쓰고, 그 분명히 니은 아니면 디귿 중에서는 하나 걸리게 하면 딱 한 막히겠죠, 그죠? 그 생각도 하시고. 자, 볼게요. 그래서 요거 은근히 틀린 사람들이 많은데 일단은 잘 봅니다. 일단 니은 앞에 벗이 있기 때문에 벗 앞을 일단 잘 읽어봐야 돼요. 잘 읽어봐야 되는데 왜 실수가 나오는지 잘 봅니다. 왜 실수 나오는지. 지금 문장에서 이렇게 딱 끊을게요. 앞문장을 딱 끊었어요. 그럼 앞문장에는 중요한 말이 다 앞에 있어요? 뒤에도 있어요? 앞이 중요해요? 뒤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그거 얘기해봐요. 어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자, 지금 뒤에 있는 여기 to부터 해서 요까지는 그냥 전치사구 하나의 쓰레기입니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도 않고 문법적으로 중요한 게 없어요. 없는데 내 눈에 어떤 말이 크게 들어오면 안 돼요? interest라는 이 단어가 내 눈에 크게 들어가버리면 뒤에는 이미 어떤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부정적인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앞문장에서는 이 애는 중심의 의미가 없어요. 앞문장은 요게 다예요. 됐어요? 맞죠? 여기서 투 가로를 쳐놓으시고 투 가로 쳐놓으시고 그 투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앞문장에서는 어떤 말만 있냐면 효율성이라는 것은 스페시픽이니까 뭔가 구체적이다, 자세하다 요 얘기밖에 없어요. 긍정 부정을 가릴 수 있는 내용이 딱히 없다 이 말이죠. 뒤로 갑니다. 자, 뒤로 보시면은 뒤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샐러드 바도 있고 그다음에 뭐 셀프 뭐 서비스 가솔린 뭐 이런 것도 있고 ATM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자, 요런 단어들이 쭉 일단 열거돼 있고 이 단어들을 보니까 어떤 내용들이에요? 피해 쪽입니까? 편리함 쪽이죠, 그죠? 편리함 쪽. 그러니까 이 뒤에 단어들을 통해서 어디에 이로운 거, 긍정적인 것을 뒤에서 정확히 판단할 수가 있겠죠. 앞을 잘못 읽으면 딱 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니은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요거는 앞에 기억은 쉽지만 니은에서 페이크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를 틀릴 수가 있는 문제였어요. 5번은.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갑니다. 7번. 그리고 요 얘기는 절대 제가 까먹으면 안 되는데요. 독해 문제 9개 중에서 3개는 제가 지문을 처음 봤어요. 3개는 제가 처음 보는 지문인데 뭐 당연히 어떤 시험에서 나왔겠죠. 나는 못 봤어요. 근데 6개는 이게 해설을 쓰다 보니까 좀 익숙해서 찾아보니까 이 출처를 다 뒤져보니까 다 뭐였냐면은 요 3가지. 다른 옆 동네 9급 시험인데 그 중에서 법원지 거, 그 다음에 수능 모의고사. 그럼 수능 모의고사라고 하는데 고1 거도 있고 고2 거도 있고 고3 거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수능 특강. 수능 특강에서도 지문이 이렇게 나왔고. 그럼 잘 생각해보면 이걸 왜 얘기하냐면 제일 미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쌤들도 있어요. 미친 개들.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기 6문제 중에서 3문제가 우리 동영에서 지문이 있었는데 그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평소에 내가 받는 지문이 시험지에 나왔죠? 별로 도움 안 됩니다. 왜 도움 안 돼요? 그렇게 안 나와요, 문제가. 지문은 같을 수 있지만 그렇게 문제를 안 내죠.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능 특강에 어떤 지문을 가지고 우리 기출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반가울 수는 있죠. 반가울 수 있지만 그 문제가 여기 그대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면 오히려 이건 더 위험한 상황이 생겨요. 왜냐면 대충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 묻는 건 다른 걸 묻고 있어요. 그럼 나는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글을 읽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얼핏 봤던 거니까 자꾸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글을 읽지 않고. 더 위험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지문은 수능 특강에서 지문은 가지고 오지만 문제를 내는 선택지 구성은 이거는 완전 경찰 세멸이에요. 이해됩니까? 지문을 갖고 왔지만 문제는 경찰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이미 저번 기출에서도 얘기했어요. 이미 옛날부터 기출에 수능 특강이나 모의고사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수업 시간에 문제를 낼 때도 다 여기서 갖고 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봤던 지문 나오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은 뭐 구급 법원직에서 나왔다고 해서 구급 법원직 문제를 기출 다 풀고 수능 문제에서 나왔다고 해서 수능책 사가지고 공부하고 이런 짓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문을 공부할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 그 문제는 경찰 시험 색깔로 내는 거예요. 문제를 내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짓 하지 마시라고. 됐어요? 이런 짓 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수능 문제집 사가지고 선택지 5개짜리 문제 이딴 거 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지문이지만은 수능으로 낼 때는 어떻게 내냐면은 감각을 요구하는 식으로 논리를 묻는 식으로 내요. 근데 우리는 공무원 시험이죠. 그죠? 공무원 시험은 딱 판단할 수 있게끔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 문제가 달라요. 그걸 좀 구별하시고 그리고 또 좀 안타까운 건데 이런 사람들 좀 많아서 얘기를 합니다. 뭐 본인이 해당돼도 기분 나빠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실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쌤 제가 그 수능 특강 이렇게 또 쓰면 또 잘 모르겠고 이걸로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그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뭐 이걸 하든 저걸 하든 뭘 하든 잘 치면 그만인데 나 이거 위주로 공부했는데 왜 30입니까? 내한테 그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잘못됐다고 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색깔이 다른 시험을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근데 더 안 좋은 게 뭐냐면 그래서 뭐 어쨌든 도움은 돼요. 사실은 그걸로 공부해도 우리 시험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긴 한데 더 문제는 뭐냐면 수능 특강이나 자히스토리라든지 이런 책에 있는 지문 자체 수준은 다 높아요. 그럼 그 어려운 문장을 내가 정확하게 정독하는 연습을 했다. 좋긴 좋은데 시험장에서 정독되든가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비현실적인 공부를 그렇게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거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좀 알고 하라 이 말이야. 알고 수능 사서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 어려운 지문을 정독하는데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맞죠? 그런 거 좀 생각하시고 다음에는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차라리 할 거면 다른 시험 구급 다른 시험 기출을 보는 거는 괜찮지만 절대 뭐 수능 특강 사가지고 쭉 다 풀고 이런 짓 하면 곤란해집니다. 그러면 자, 7번 볼게요. 7번. PPT 뭐 엄청 크게 만들어놨네요. 자, 7번에 일단은 디귿 잠깐 볼게요. 디귿. 7번은 일단 수준은 제가 절대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쌤들은 하라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아닌 것 같고 그 디귿이 포함된 요 문장만 잠깐 보세요. 디귿이 포함된 요 문장. 디귿이 포함된 요 문장이 요렇게 있잖아요. 그죠? 좀 길긴 한데 뭐 끝이 이까지네요. 이까지. 길긴 한데 다 집어치우고 내가 이 지금 문제를 풀고 있다면 어디에 동그라미가 돼 있어야 돼요? 문장 볼 때는 무조건 뭐요? 항상 문장 볼 때는 접속사 먼저 보고 그 다음 해석할 때는 주어 중심으로 구조 볼 때는 동사 중심으로 간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일단 다 치우고 내가 지금 이 문장의 문법이 뭐 맞고 틀리고를 그걸 보고 있다면 이 접속사 된 하고 후에 동그라미가 돼 있냐고요. 지금 일단은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8월 시험에는 이런 짓 해서 틀리지 말라고요. 틀리면 하는 거 틀려도 되는데 이렇게 틀리는 거는 제일 억울한 거예요. 이런 거는 항상 문장 볼 때 접속사 동그라미 치고 해석을 해서 풀든 느낌으로 풀든 기억력으로 풀든 그렇게 가는 거지. 자, 됐죠, 그죠? 그럼 여기서 생각할게. ER하고 모알이 있다면 뒤에 대는 나와야 돼요. 나올 수 있어요.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돼요. 그래서 항상 설명할 때 괄호 치잖아요. 이렇게.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내 눈에 den이 보였죠? 그러면 앞에는 ER과 모알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저게 눈에 보였으면 앞쪽에서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앞쪽에서 헷갈리는 문제지만 쉽게 답은 디귿으로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밑줄 문제 풀 때 무조건 순서대로 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아는 대로 하면 돼요. 아는 대로 순서대로. 대신에 무조건 앞을 먼저 보던 순서대로 풀던 뒤를 먼저 보던 항상 문장 볼 때는 접속사 좀 챙기라고요. 접속사. 동그라미 안 치니까 안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일단 요 문제는 뭐 수준이 뭐 상인이 중인이 그건 사실 뭐 본인들한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요 문제를 왜 이렇게 접속사만 보면은 풀리는 문제인데 왜 어렵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1번의 기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억 때문에. 자, 그러면 기억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갈게요. 기억에 일단 밑줄 동사니까 수태시 보는데 앞에 and 있죠, 그죠? and 맞나요? and 그 and인데 자, 세 가지. 병렬할 때 제가 설명을 했었어요. 병렬할 때. 병렬이 뭡니까? 병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기준이 뒤죠. 맞죠? 무조건 병렬의 기준은 뒤입니다. 됐나요? 요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병렬의 기준은 무조건 뒤다. 그리고 특징은 거리감 없다. 그러면 비슷한 거 나오면 해석해야 된다. 기억나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보통 글을 쓸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I want to go and to meet 뭐 to meet you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써도 상관없지만은 글 이렇게 잘 안 쓰죠. 어떻게 대부분 써요? 이 반복되니까 뒤에는 항상 대부분 이렇게 글을 쓰잖아요, 그죠?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거 이해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1번에서 바로 낚이겠죠, 그죠? 근데 요거만 알고 있으면 1번만 안 낚이면 뒤에서 쉽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1번에서 요 관계를 이해를 못하시면은 1번의 답이 딱 체크가 되는 겁니다. 됐죠, 요거? 자, 그래서 뭐 앞에 가니까 뭐 동사가 없고 동사가 있긴 한데 동사 여는 뭐 과거고 또 여는 또 현재고 또 틀린 것 같고 앞에 준동사는 to 붙었는데 to도 없고 앞을 봐도 이상하다 이 말이죠. 이상하지만 얘는 누구랑 병렬이라는 소리예요? 요놈하고 병렬이고 여기에 to가 생략된다는 것을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요 캐치 못하면 바로 낚이게 돼 있어요, 기억에. 자, 8번 봅시다. 8번 같은 경우는 사실 문법이랑 표현이랑 섞여 있어 가지고 요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어쨌든 요거는 1번 같은 경우는 이거 뭐 맨날 나오는 거잖아요. look forward to. 여기서의 to는 전치사. 그래서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는 명사가 오든가 아니면 준동사를 쓸 때는 ing만 오든가. 그래서 일단 1번은 얘는 쉽게 일단 소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소거가 됐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2번부터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2번에서 일단 포인트는 일단 consist입니다. consist. 자, consist라고 돼 있는데 일단 consist의 포인트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consist가 나오면 일단은 자동사라는 거. 자, 그래서 자동사기 때문에 일단 뒤에 목적어 없는 거 그거 일단 먼저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조금 약간 눈에 거슬릴 수 있는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일단은 자동사기 때문에 뒤에는 언제든지 전치사가 붙을 수 있고 consist 주변에는 뒤에는 대부분 of를 쓰지만 of가 없다고 무조건 틀린 건 아닙니다. 확인하셔야 되고 consist of를 쓰면은 구성되다라는 뜻이고 in 쓰면은 존재하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요거를 쓰게 되면은 뭔가를
뭔가를 통합하다 뭐 요런 뜻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브가 없어서 무조건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의미를 일단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문제가 없지만 자 그래서 앞에 보면은 위원회는 10명의 멤버로 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성되다가 돼야 되니까 뜻 때문에 틀린 겁니다. 문법적으로 틀린 게 아니라 요게 의미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오브로 바꿔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도 사실 이거 문법 문제라고 좀 보기 좀 그렇긴 한데 요거는 요거랑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랑 자 provide 자, provide 같은 경우로 생각하시면 돼요. 요 단어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비슷합니다. provide 뒤에 to가 오고 with가 오고 오는데 to 뒤에는 뭐가 옵니까? to 뒤에 to 뒤에는 사람이 오죠. 그래서 편지 쓸 때 우리가 to 누구누구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럼 얘는 반대이기 때문에 얘는 사물이 오겠죠. 사물이. 그래서 쓰임이 틀린 거지 뜻은 똑같습니다. 제공하다라는 거. 그럼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뜻은 사실 똑같은 거고 뒤에 누가 오냐에 따라서 그냥 쓰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to기 때문에 뒤에는 온 다음에는 사람이 올 거고 야는 뒤에 온 다음에는 사물이 오겠죠. 사물이. 그래서 요 쓰임새는 사실 이 단어의 특징이니까 사실 문법이 아니고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자,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는 문법의 오류가 아니라 familiar to기 때문에 뒤에 여기에 사람이 와야 돼요. 근데 컴퓨터가 왔기 때문에 요게 아니고 요거로 요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사실 문법이 아니라 그냥 수거를 잘 외우고 있는지 그걸 묻는 문제입니다. 요거는. 자, 그래서 어쨌든 1번하고 2번하고 3번은 이렇게 틀렸고 답은 4번인데 4번에서는 사실 충분히 헷갈릴 수가 좀 있어요. 충분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서 먼저 이해를 해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look into라고 해서 요런 수거를 외우죠. 요렇게 뭐 하나의 조사하다라고 해서 요걸 하나의 수거로 요렇게 암기를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을 내가 수동태로 바꿔요. 그냥 주어는 있다고 치고 그럼 수동태로 바꾸면은 be looked into 요렇게 되죠. 그러면 다 필요 없고 이 문장이 내 눈에 완전한지 불완전한지가 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을 딱 봤을 때 왠지 이 끝에 전치사 때문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어서 불완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문장은 완전하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look into가 한 단어니까. 맞죠? 그러니까 PP가 되니까 요거는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 개만 더 보면은 take care of 뭐 이것도 누구나 다 아는 수거잖아요. 뭐뭐를 돌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동사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동사고 수동태로 바꾸면 주어 있다고 치고 그러면 수동태로 바뀌니까 BPP be taken care of 요런 식으로 이제 수동태로 바뀌면 요렇게 되겠죠. 그럼 이 문장도 똑같은 거예요. 완전한 건지 불완전한 건지 구분하셔야 돼요. of가 내 눈에 따로 보이면 요렇게 따로 보이면 이 문장은 불완전이지만 절대 따로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take care of가 요게 하나의 동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어 있고 BPP다 이 말이에요. BPP. 그래서 요 문장도 문장이 완전한 겁니다. 자, 요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dispose of라는 게 뭐뭐를 처리하다 뭐뭐를 없애다라는 뜻으로 하나의 그냥 동사입니다. 그러면은 요거만 내가 외우고 있으면 일단 주어는 얘가 되고 동사가 지금 BPP 형태로 돼서 요까지 문장이 완전하다고 이해를 하시면은 완전한 문장 뒤에니까 이렇게 부사가 오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4번 문장은 맞는 거란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런 수거들을 잘 외워두시면 되는데 요걸 안 외우면 4번은 충분히 틀렸다라고 착각을 줄 수가 있어요. 자, 8번은 요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9번 문제 있잖아요. 9번 문제. 일단 9번 문제는 사실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9번 문제는 어렵다고 봐야 되는데 진짜 천만다행이에요. 약간 되게 섬뜩하더라고요. 이 문제 받았을 때. 왜냐면은 요거 동영 때 제가 한번 얘기했던 건데 그때 설명할 때도 뭐라고 했냐면 이거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왠지 이게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얘기했는데 그게 나온 것 뿐이 진짜 개재수죠. 그죠? 개재수인데 근데 사실은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하나씩 넣어요. 제가 넣긴 넣는데 자, 요거는 결론은 뭐냐면 2번과 3번 선택지에 손을 대고 있다.
그러면 큰일 나죠, 그죠? 예. 2번, 3번에 손대고 있다. 정말 공부 안 하는 겁니다. 2번, 3번에. 자, 일단 그거부터 보면 보기 싫어도 내 눈에 시간 부사가 보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다 집어치고 시간 보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죠? 시간. last night, 지난 밤. 점이에요, 선이에요? 지난 밤, 점 맞죠, 그죠? 근데 이 문장의 동사는 점이 아니고 선이에요, 지금. 선. 맞죠? 2번 손대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 진짜로. 그 다음에 3번. 자, 마찬가지. 3번에 내 눈에 포인트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포인트 안 보이면 문법 문제니까 뭐 보면 돼요? 빨리 동사를 봐야 돼요. 딴 거 필요 없이. 동사를 딱 보니까 BPP죠. BPP 뒤에 왜 중요한 게 왜 나올까요? 맞나요? BPP 뒤에 중요한 게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뒤에 중요한 거 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은 바로 소거가 돼야 돼요, 이거는. 아, BPP는 완전한 거니까 뒤에 중요한 게 나오면 안 된다고요. 맞죠? 그래서 이상하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얘를 또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턴이라는 거는 뭐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되는데 여기서 뭐 자동사 썼다 뭐 그렇게 외워도 상관없는데 결국 중요한 건 이거예요. BPP 구조 뒤에 중요한 게 오는 거에서 이상한 지점을 느끼게 된다. 요겁니다. 이 3번에서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번하고 4번이 엄청 헷갈렸어야 되는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1번을 진짜 운 좋게 그냥 얘기를 한 것 뿐인 거고 요거는 외워두시면 됩니다. 요거는 됐죠? 요렇게 세 가지 뭡니까? 뭐 순서는 상관없고 however, no matter how, 그 다음에 as. 됐죠?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 외우시면 돼요. 뭐 요번에 as 나 다음에 as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또 돌고 도는 거니까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고 차이점은 그러니까 뜻도 중요하지만 야들의 포인트가 중요한 거죠. 포인트가 뭐예요? however가 no matter how는 형용사 부사가 항상 여기 있어요. 여기에. 근데 뜻은 똑같은데 as는 뭐예요? as는 여기 가야 돼. 여기에 형부가 여기. 네, 요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좀 빨리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9번에는 1번이 이상한 게 아니고 1번이 올 바른 거예요. 그거 다시 한번 이해하시면 되고 4번이 사실 어렵지만 4번도 강조를 했던 거기 때문에 일단 풀기는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공부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한테는 이런 문제는 무조건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일단 4번 같은 경우는 자, 4번에서 요거 보세요. 자, 지금 콤마 뒤에 짧지만 야가 주절이죠. 그러면 콤마 앞은 짧든 길든 상관이 없어요. 짧든 길든 상관이 없고 콤마 앞은 쓰 자리인데 요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자, 주절 앞에 콤마 빈칸 여기에 문장이 들어갔죠? 문장이 들어갔는데 문장 들어가봤자 무슨 절밖에 안 돼요. 쓰 자리니까 부사절밖에 안 되죠. 부사절은 언제든지 뭐 된다고요? 삭제, 축소 맞죠?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 생각하셔야 되는데 부사절. 자, 그래서 우리가 부사절은 삭제할 수 있는데 그 삭제 과정을 이해를 하시면 첫 번째, 접속사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니까 있든 없든 틀린 거 없어요. 두 번째, 주어는 생략할 수 있는 거 맞죠? 어떨 때 생략합니까? 주절의 주어랑 같으면 지우고 틀리면 무조건 그대로 놔둬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선택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동사는 남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동사는 반드시 삭제돼야 됩니다. 동사는. 왜냐하면 부사절 문장을 지금 없애는 과정이니까 동사는 무조건 없어져야 되고 그 말은 동사에 ing 붙여서 동사를 준동사를 바꿔라 이 말이에요. 맞나요? 절대 쉬운 거 아니죠. 4번은.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부사절을 축소했을 때 주어 잘 있는지 동사 잘 날아갔는지 그거는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본인들이. 자, 그러니까
대충 눈으로 봤을 때 틀린 거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지금 앞문장에 하고 뒷문장하고는 지금 주어가 달라요. 앞문장에서는 불리한 증거가 증거, 뒷문장에는 그라는 뜻으로 해서 한국말에서 앞뒤에 주어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앞에 일단 뭔지는 모르겠지만 요 앞에 s라고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뭔지까지 안 물어봐요, 시험에서. 됐죠? 앞에 주어 틀린데 막 날렸다. 네,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9번은 약간 재수로 맞추긴 했지만 틀렸더라도 스트레스는 안 받아도 됩니다. 9번은. 자, 조금 빨리 해야 되겠네요. 10. 자, 12번요. 자, 12번 문제는 일단은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그냥 일치거든요. 일치인데 뭐 문장을 이렇게 훑어보면은 뭐 아주 예시나 반전 같은 게 있긴 있네요. 이게 however. 자, 여기 자, 포인트만 잘 봅니다. 일단 however이 내 눈에 보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문제에서는 뭐가 보여야 되냐면 자, 뒤로 넘어갈게요. 뒤쪽에서 finding이 뭡니까 뜻이? 발견 맞나요? 결과라는 뜻입니다. 결과. 그래서 however하고 finding이 요 문제 풀 때 내 눈에 보였는가 그거 확인 좀 해보시고 그러니까 however 뒤에 아니면 finding 뒤에 답이 그대로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 두 문장만 잘 읽으면 되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건 일단 자 그래서 그 끝문장을 잠깐 보시면은 끝문장 잠깐 볼게요. 끝문장만 자 끝문장에서 보면은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가 요 뒤에 대절 보이죠? 그럼 이 대절이 당연히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 대절이 결과예요. 그 중간에 뭐 hypothesis 뭐 이런 어려운 단어 신경 쓸 필요 없이 이 대절이 결과예요. 대절을 딱 보면 environmental factor은 트리거이라는 거는 뭔가 유발하다는 소리입니다. 요것을 유발한다. 요것이 A고 요것이 B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요 문장을 싹 바꾼단 말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A는 B 한다라고 돼 있는데 요걸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뒤집히는 거죠. 거꾸로. 그걸 이제 4번 선택지를 딱 보세요. 4번 선택지를 딱 보시면은 4번이 아니고 3번이죠. 3번에 보시면은 fruit chemistry는 can be influenced by the 요렇게 돼 있네요. 그럼 얘는 BPP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가 아니라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그럼 요 문장하고 요 문장하고 해석하지 말고 문장을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똑같은 문장이 다른 문장인지. 단어 다른 거 없죠? 그냥 요건 능동으로 썼고 요건 수동으로 써서 문장 그냥 거꾸로 뒤집은 것 뿐이죠. 그죠? 자, 근데 이 문제는 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안 보일 거예요. 됐죠? 어쨌든 요거는 답이 3번인데 마지막 문장을 그냥 그대로 능동을 수동으로 쓴 것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자, 13번 볼게요. 13번에서는 일단 첫 번째는 and. 그럼 and라는 단어를 줬다는 거는 앞의 내용을 예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does 보이죠? does. 대명사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대명사. 자, 그러면 이 주어진 보기가 들어가려면 앞문장에는 무조건 어떤 단어가 있어야 돼요? 복수 단어가 있어야 들어갑니다. 무조건. 맞죠? 그죠? 자, 그러면은 문장만 살짝 볼게요. 3번 문장 봐요. 3번 문장에 눈으로 훑어봐도 복수명사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4번을 체크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 맞죠? 4번 아예 택도 없는 거고 답이.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4번은 아예 답이 될 수가 없는 거고. 자, 그래서 주어진 문장을 다시 보시면은 those are quality, 그것은 you want, 네가 원하는 어떤 자질들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읽어서 여러 가지 자질을 얘기하는 문장을 찾아서 그 뒤에다가 붙여라 이 말이네요. 맞죠? 자,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자, 2번 문장 봅니다. 2번의 문장 자체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죠?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첫 번째 해석되죠? 이거 뭡니까? communicate, how to communicate니까 소통하는 방식을 안다. 그 다음에 또 make things easy, 어떤 것을 easy, 쉽게 만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in someone's, 그 다음에 shoes, 다른 사람 신발에 놓는다. 뭔 말이죠? 다른 사람 입장이 되어본다. 그 다음 마지막에는 what to omit, omit이 뭔지는 몰라도 요거 하는 방법을 안다 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읽어보니까 이 네 문장들이 각각 어떤 얘기예요? 요거 할 수 있고 요걸 알고 요것도 할 수 있고, 이것들이 다 뭐란 소리예요? 이게 자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뒤에 갖다 붙여야지 이 도우스라는 대명사가 뒤에 나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요.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내가 하면 해석도 필요한 것만 하는데 중간에 잡소리를 많이 해서 그런가. 14번에 PPT가 한 방에 딱 돼야지 딱 보는데 이거 왔다 갔다 하니까 진짜 보기 어렵네요. 일단 14번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될 게, 거기 해설지 제가 다 적어놨어요. 좀 간단하게 넘어가도 해설지 잘 보시고, 다음 글에 요지를 물었죠, 그죠? 요지를 물었고, 일단 요지 문제를 물었는데,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요지 문제인데 지금 아래쪽에 분명히 요지 갖다 놨어요, 그죠? 일단은 갖다 놨죠. 갖다 놨는데, 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초반에 헷갈리네. 와, 진짜 어렵네. 이거 화면 몇 장이야 이게? 하나, 둘, 셋. 두 장이네. 두 장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요지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끝 문장에 however 들어가면 요지 맞죠, 그죠? 요지 준 거 맞아요. 이거 요지 맞아요. 자, 맞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에 분명한 예시라는 걸 줬죠. 그러면 이 윗부분이 뭐라는 소리입니까? 이게 주제라는 소리예요. 주제. 맞죠? 주제. 그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요지 문제면 주제 필요 없잖아요. 요지 문제면 요지만 줘도 되죠. 근데 아무 이유 없이 주제를 주는 게 아니라는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지 물어도 이런 문제는 항상 어디부터 똑바로 읽어야 돼요? 여기부터 똑바로 읽고 여기를 읽어야지, 여기만 읽으면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지금 뭐 좀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핵심만 딱 볼게요. 그래서 앞쪽을 일단 좀 읽어봐야 되는데, 앞 문장에서 자, 여기 봅니다. 요 문장 한번 잘 보세요. 요 문장, 이게 한 문장인데, 이 한 문장인데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이에요. 다섯 줄. 근데 중요한 말 다 어디 있어요? 중요한 말? 문장을 딱 받았을 때 이미 접속사가 먼저 나왔다는 것에서 느껴야죠. 주제를 어디 있어요? 저 뒤에가 있잖아요. 저 뒤에. 중요한 말 딱 여기죠. 여기. 됐어요? 요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위에 중요한 게 없어요. 저기서 에너지 낭비하고 계시면 안 돼요. 여기에. 없어요. 자, 그래서 뒤가 중요한데, 요 문장에서 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주어 묻는지 알죠? 네, 앞에 이거 it 가주어니까 주어는 to draw a line. 요것이 어떻다고요? It's necessary. 됐죠? 선을 긋는 것이 necessary, 필요하다. 선을 분명히 그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리고 또 아래쪽 부분에도 봅니다.
자, 요런 문제 맨날 나오네. 맨날 꼭 한 문제씩. 자, 그래서 아래쪽 부분에도 일단 보시면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다 이유가 있어요. 요지를 줬는데 주제를 주는 거는 요지가 어려서 그런 거예요. 요지 봅니다. In no way. 뭐 다 됐고. no 봤죠? 됐죠? 그 다음에 뒤에 앞에 요거 it 봤으니까 당연히 주어 뭐요? 요거. 됐나요? 그러면 이 문장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대절이 아니다라고 읽어야 돼요. 이해됩니까? 대절이 아니다라고 읽어야 됩니다. 결국 이 앞에 있는 이 노가 대절을 부정하는 식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똑바로 읽었다면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ignore the speed limit. 그 속도 제한을 무시해야 된다. 무시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렇게 읽어야죠. 속도 제한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읽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 안 읽힌단 말이죠. 이 문장이. 그러니까 위에 주제를 따로 주는 거예요. 이 문장 구성이 어렵기 때문에. 자, 어쨌든 앞에 있는 노가 대절을 부정한다는 걸 이해를 좀 하시면은 조금 해석이 더 편할 겁니다. 자, 그래서 선택지를 보시면은 자, 선택지 보시면 1번에서 딱 나와 있죠. 그죠? 구분하는 선긋기는 뒤쪽에 존중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 그래서 1번에 이쪽으로 가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반대 얘기요. 네, 반대 얘기. 자, 그 다음에 15번에 어, 15번 틀린 사람들 지금 뭐 작년부터 해서 계속 제가 해설 강의 할 때 계속 얘기했던 게 한 끗 차이 때문에 틀리고 하는 문제가 이 15번 같은 겁니다. 그 15번 틀린 사람들은 어차피 지금 다음 시험 지금 대비하려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요거 까먹지 말고 잘 기억을 하세요. 요거. 자, 15번 틀린 사람들. 자, 일단 요 문제에서 포인트 있나요? 요 문제에서 자, 일단은 예시 포인트 맞죠? 그죠? 예. 그때 그 다음에 또 있죠, 그죠? 그 다음에 however. 아, PPT 졸라 말 만드네. 아, 계속 내. 아, 이렇게 돼. 자. 아, 진짜. 내가 만든다니까. 자, 아, 이렇게만 생각해요. 자, 일단 예시 나왔으면은 이 글은 여기서 반전이죠. 아무 이유 없이 야가 왜 있어요? 네, 강조. 됐죠? 이 글 전체에서 야가 이건지 일단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틀린 사람들은 왜 틀린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요렇게 해서 자, 여기까지 문장이 좀 길긴 길어요. 요까지. 자, 요까지 딱 끊었어요. 시험 칠 때 이런 문장 정확히 읽을 수 없어요. 제가 본인들 무시하는 거 아니고 정확히 못 읽어요. 못 읽으니까 뭐가 돼야 되냐면 문장을 중심 문장을 딱 읽고서 머릿속에 어떤 특정 단어가 남아야 돼요. 자, 남아야 되는데 그것만 생각해 보세요. 요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만 좀 골라봐라고 제가 물을게요. 골라보세요. 제일 중요한 단어. 됐어요? 다른 거 더 설명할 게 없어요. 이 문장이 지금 사실 뭐 PPT 때문에 밀린 건데 한 석 줄쯤 되잖아요. 그죠? 석 줄쯤. 그러니까 여기서 넉 줄을 칠게요. 넉 줄이 있지만은 이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단어는 이 단어예요. 요 단어. 누구 때문에 중요한지 알죠? 다른 거 없어요. 바이 때문에. 됐죠? 그래서 무조건 답이 되려면 선택지에는 캥거루가 들어가야 돼요. 이해됩니까? 캥거루가 없으면 답은 안 돼요. 왜냐면 이 글의 중심 다 소재가 빠져 있어요. 그럼 캥거루가 만약에 선택지에 4개 다 있다. 졸라 어렵죠. 그럼 누가 풀어요? 그러면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자, 몇 번하고 몇 번은 답될 수 없다는 소리입니까 지금? 1번하고 4번은 미안하지만 말은 맞더라도 주제 제목으로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주제문 안에 제일 핵심어가 빠졌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2번하고 3번을 봐야 되는데 항상 선택지 볼 때 이거 선택지의 중심 잘 보라고 했죠? 됐나요? 그러면 어떤 방식인지 아니면은 물의 양인지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물의 양인지 방식인지 그거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세부적으로 조금 더 읽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또 하나만 더 물어봅니다. 이거 중요하다고 아까 분명히 얘기했고 그러면 이거 빼고 중요한 거 뭔데요? 당연히 주어인지 알죠? 네, 주어 one of the most remarkable adjustment. adjustment가 뜻이 뭡니까? 적응 맞죠? 적응. 그럼 적응이라는 게 이 글의 주어거든요. 그러면 방식적으로 가야 됩니까? 물의 양으로 가야 됩니까? 느낌 오죠? 이게 느낌이에요. 이게 짧은 시간에 느낌 받는 게 이런 거예요. 중요한 단어들이 보이는 거. 그리고 또 모를까봐 뒤에 또 나와 있긴 한데 자 not only 나오고 뒤에 but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를 딱 읽으면 되고 어차피 not only A but also B는 A뿐 아니라 B도니까 요 앞뒤 내용 똑같죠? 그럼 요 안 읽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맞나요? 그리고 분명히 제시해놨잖아요. without drinking이라고 돼 있죠. 물 없다고요. 물 없이. 그러니까 물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요 부분에 일단 내용에서 중심 단어 두 단어를 좀 이해를 하시면 일단 정확히 짧은 시간에 해석은 잘 안 될 겁니다. 글이 어려워요. 이거 글이 어렵기 때문에 정확히 해석은 잘 안 되지만은 소재가 캥거루라는 게 이해가 될 거고 그리고 캥거루의 어떤 방식을 말하는 거지 물의 양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자, 그래서 15번은 충분히 15번 문제는 충분히 이런 것 때문에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자, 16번에요.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16번 문제는 다음에 8월 달에도 이런 거 나와도 틀려도 괜찮습니다. 자, 틀려도 괜찮아요. 다 돼가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자, 일단은 빈칸 문제인데 또 세 페이지네. 빈칸인데 빈칸이 끝이죠. 그럼 다 필요 없이 뭐 물어요? 요지요 그냥. 뻘짓하지 마시고 요즘으로 뭐요? 주제만 빨리 잡으세요. 일단 요거는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문제 어려우니까 틀려도 됩니다. 제발 이런 거 틀렸다고 자꾸 하소연하실 필요 없어요. 그 본인이 힘들어요. 틀린 건 틀려도 됩니다. 자, 틀리는데 왜 틀려도 되냐면 지문 자체도 졸라 어렵고요. 위에 지문도 되게 어렵고 선택지 길이 꼬라지 보세요 이거.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단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 무조건 버리라는 게 아니라 문제를 스타일을 딱 보고는 빨리빨리 넘어가 주실 필요가 있어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지문에서 요거 보이죠? 요거 특정 단어 언급해 주는 거 있죠? 그죠? 다 필요 없어요. 야만 어려울까요? 아니죠. 어려운 단어가 워낙 많이 들어가는 지문이니까 그중에 진짜 어려운 단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스킬이에요. 문제에서 이런 특정 단어 뜻 제시해주는 글들은 읽기 전에 벌써 생각해야 돼요. 글이 어렵다는 거예요. 글이 어려운데 선택지를 이따구로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목매이고 있으면 뒤에 풀 수 있는 거 이따가 대충 보겠지만 독해 문제에서 18번, 19번, 20번은 쉬워요. 그럼 재수없게 문제라 그 앞에다 이런 걸 내놓는 거예요. 됐죠? 이런 것들은 좀 넘어가고 나중에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뭐 틀려도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주제문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포인트 딱 요거예요. conversely 다 필요 없고 내 눈에 conversely는 VS로 보이면 돼요. 그러면 conversely라는 단어의 특징은 뭔가 비교 대조하는 거니까 앞 문장과 뒷 문장을 같이 읽어야 됩니다. 같이 앞에 같이 자, 그래서 conversely 때문에 요 문장의 중심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so라는 단어 잘 보시고 자, 그러면 이 문장을 뺍니다. 이렇게 됐죠? 조 문장 이렇게 뺐어요. 그럼 요 문장만 읽을 줄 알면 답이 있어요.
요 문장만 읽어줘요. 근데 이 문장이 어려워서 제가 틀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요 문장 읽어보시면 여기가 뭡니까? 요 원인요. 원인이 한 개가 있는데 이 원인 때문에 두 가지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요거하고 대신에 이 결과들은 지금 A, 노월 B로 연결되어 있죠. 그럼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요것도 안 됩니다 라고 읽으셔야 돼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됐죠? 그래서 그걸 이해하고 문장을 좀 보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뭐가 일단은 앞이 원인인데 이 뭔가 트라우마가 생존하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뭐가 안 되냐면 이게 안 돼요. 이게 됐어요? 끝까지 가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요게 안 되는데 이 단어도 사실은 어렵죠, 그죠? 플런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어렵기 때문에 to deeply라는 단어가 붙는 거예요. 그럼 이 동사의 느낌은 deep이랑 되게 비슷하다는 거죠. 그럼 어떤 느낌? 올라가나요? 내려가는 거예요? 됐나요? 밑으로 꺼지지도 않고. 자, 뒷문장 노알이니까 we soar too high. 마찬가지 soar이라는 단어도 알면 좋지만 몰라도 야가 표현해요. 뭐예요? high. 됐죠? 틀려야 되는 문제인데 궁금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뭐 어쩌다고요. 그래서 트라우마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어떻게 안 되고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지지도 않고 잘 되지도 않아요.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글에서 하는 말은 이거예요. 그냥 요거. 자, 볼게요. 3번 선택지가 지금 문장으로 되어 있어서 길긴 하지만 일단 이 선택지의 중심은 setback. setback이 뭔데요? 좋아지는 거예요? 나빠지는 거예요? setback이잖아요. 나빠지는 거죠. 틀렸죠.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2번 틀렸고. 그냥 4번에 we could wind up.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되는지 알죠? 잘 되는 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못 되는 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번,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음. 그 다음에 1번. 1번에는 자, 부정주어인데 요거 어려운 단어 없죠? 읽을 수 있겠죠? 어떤 것도 새롭진 않다. 별로 새로운 거 없다. 들쑥날쑥하는 거 없다. 느낌 와요? 요 1번 선택지가 요 주제문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별 놀라운 거 없습니다. 평범해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1번으로 이렇게 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힌트가 있죠. 좋든 나쁘든 별로 놀라울 일은 없다. 됐죠? 뭐 신경 쓰지 마요. 이런 것들 신경 쓰지 마요. 다음에 나와 또 틀려야 돼요. 문제가 지저분하고 어려우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자, 그 다음에 17번에 이것도 빨리 다 해야 되는데. 자, 일단 17번에서도 그 선택지 먼저 잠깐만 볼게요. 보시면은 일단 1번에 대어폴리아는 인관과 알죠? 그럼 앞뒤 내용 비슷할 거고 2번에 by and large라는 거. 뭐 large라는 게 뭔가 큰이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뭔가 상반되는 쪽은 아니죠. by and large 뜻이 뭐예요? 주로 대체로라는 뜻이에요. 앞뒤 비슷합니다. 그래서 앞뒤 비슷하면은 1, 2, 앞뒤 반대면은 3, 4 이렇게 일단 가시면 되는 거고. 자, 앞문장 한번 빨리 볼게요. 자, 앞문장에서 일단은 보시면은 조심해야 될 거는 요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앞문장에서는 urban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뒷문장에서는 rural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에서 뭔가 벌써 반대의 느낌을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모르는 거죠. 글을 읽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읽어봐야지. 자, 그런데 지금 앞문장에서는 어떤 말이냐면 it is only라고 있어요. 이 only라는 단어가 엄청 중요합니다. 글을 읽을 때는.
됐죠? 그럼 요 부분은 잘 보세요. 그러면 only urban이라고 돼 있는 거는 이 도시가 많다는 거예요, 도시가 적다는 거예요? 도시가 적다는 거죠. 그럼 앞 문장을 읽었을 때는 대부분은 시골이라고 느끼셔야 돼요. 대부분이 시골이고 도시는 소수라는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앞 문장을 읽었을 때는. 근데 밑에 문장에서는 시골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말 하는 게 아니라 앞뒤가 비슷한 말이라는 거를 여기서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마찬가지 앞에 웰스라는 단어가 있어서 뭔가 부라는 얘기를 했지만은 only 웰스니까 부가 있긴 하지만 그 부는 소수라는 뜻이고, 뒷문장에서는 결국 impoverish라는 이 단어가 가난한이라는 뜻으로 결국 앞뒤는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only가 중요한지 알죠? only라는 단어가 거의 나처럼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뒤가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빈칸에서는 뭐 요거는 별로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빈칸에서는 자, 뭐 단어 보시면 뭐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라는 말도 있고 앞쪽에서, 그 다음에 뒤쪽에서도 네, 뒤쪽에서도 뭐 지금 인구라는 말도 똑같은 거고요. 여기에서는 요 단어가 중요하겠죠, 그죠? surface. surface라는 단어가 뜻이 뭡니까? 뭔가 능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에 다 인구 얘기고 늘어나는 얘기를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instead가 답되려면 앞뒤가 반대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2번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됐고 18. 자, 18번 19번 했고 20번. 자, 20번 다 됐네요. 자, 20번에 순서 문제입니다. 자, 순서 문제인데 일단은 주어진 문장에서 뭐 중요한 접속사나 부사 같은 게 없어요. 그냥 읽으셔야 돼요. 그냥 읽으셔야 되는데 일단은 끝부분에 보시면은 opened doubt라는 말이 있죠. doubt. 그럼 doubt라는 게 뜻이 뭐죠? 의심이죠, 의심. 이런 걸 봤을 때 일단 뒤에 내용은 의심 얘기를 해야지 확신 쪽으로 가면 안 돼요. 의심 쪽으로 가고 확신 쪽으로 가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선택지를 잠깐 보시면은 다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내는데 멍청하게 다 읽는 사람 없죠. 기억하고 디귿만 먼저 구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억하고 디귿만.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디귿 문장에서 디귿 문장을 내가 읽었잖아요. 그럼 무조건 내 눈에 뭐부터 보여야 돼요? because. 됐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올라가서 내가 기억이나 니은을 읽었다. 그럼 눈에 뭐부터 들어와야 돼요? therefore. 됐죠? 아,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디귿은 뭐 얘기하는데요? because 때문에. 원인. 그럼 기억, 니은은 뭐 얘기하는데요? 결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요 부분은 사실 읽을 필요가 없이 당연히 누가 앞에 나와야 돼요? 디귿이 당연히 앞에 나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해석을 해서 기억하고 니은 중에서 뭔지만 구별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뭔지만. 자, 그래서 지금 요 부분에서는 그래서 because 뒤에 요 부분을 내가 먼저 읽어야 돼요. 요 부분이 내 눈에 먼저 보여야 돼요. 그러면 요 부분을 읽었으면 이 디귿의 내용에서는 확신을 얘기합니까? 의심을 얘기합니까? questioning everything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요 문장이 내 눈에 먼저 딱 보이면은 디귿 문장은 뭔가 의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를 바로 여기서 바로 느낄 수 있어요. 그럼 이 뒷문장은 뭐로 이어져야 돼요? 의심으로 이어져야지 갑자기 뒤집혀서 확신이 나올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기억 니은에서 그거를 조금 확인해 보시면은 어차피 결론이란 건 똑같지만은 기억에서 주어는 certainty고 니은에서는 주어는 아니지만은 never certain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certainty. 확신 얘기하는 거고 니은은 불확실이니까 결국 의심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뒤에는 자연스럽게 니은이 붙고 그 다음에 기억이 붙고 요런 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미안해요. 너무 오래 했죠. 일단은 제가 뭐 풀이도 해야 되니까 풀이를 좀 하긴 했는데 이래서 이게 답이다라는 거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아니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내가 단어 지금 양이 어떤지 좀 생각하시고 단어 양 부족한지 양은 괜찮은지 그거 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뭐 점수가 내가 만약에 뭐 55라도
기본기에서 흔들리고 있는지, 아니면 점수는 55니까 뭐 좋은 점수는 아니더라도 기본기는 다져져 있는지 그런 거 좀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면담 필요하신 분들은 일단 오늘은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미리 예약한 사람만 몇 명 면담을 하고, 제가 수업이 사실 없어요. 다음 주까지 사실 수업이 없거든요. 나도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주까지 제가 사실 휴가인데 좀 인간적으로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서 목요일 날에 면담 때문에 학원 올게요. 목요일 날에, 요번 주 목요일 날에 면담 하려고 학원에 올 건데, 그러니까 오후 1시까지 제가 출근하겠습니다. 네, 진짜. 그러니까 오후 1시부터 출근할 테니까 오늘 해설 딱 들어보고 내 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럼 해설 듣고 본인이 뭐가 부족한지 알면 본인이 해결하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하는데, 해설을 들어보니까 내가 너무 큰 문제가 있거나 좀 답답한 게 있다면은 목요일날 제가 올 테니까 면담을 하세요 하는데, 그냥 들이닥치 마시고 메일이나 카톡 보내서 쌤 목요일에 면담하고 오시면 대충 몇 시쯤 가면 되겠냐 이 정도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면담을 좀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대신 면담하러 올 때는 꼭 시험지 들고 오셔야 됩니다. 시험지를 들고 와야지 제가 해줄 수 있는 말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면담하시고, 어쨌든 지나가는 시험이니까 스트레스 받긴 받는데 8월달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해설에서 좀 기분 나쁜 부분이 있더라도 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마음가짐부터 잘못해서 고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잘 챙기고, 어쨌든 시험 친다고 고생했고 좀 쉬었다가 뭐 5월부터 다시 좀 한번 해봐요. 자, 고생하셨습니다.